자, 이제 선형회계 쪽에서 남아있는 게, 전에 제시해드렸던 연구과제 부분 남아있죠? 사실 지금 시점에서 요거 풀이한다라고 하면은 연습 문제 난이도가 다른 예제들보다 훨씬 더 레벨이 낮기는 해요. 빨리 털어냅시다. 자, 주피터 파일 새로 하나 만들게요. 아마 기존에 이제 문제 풀이하시면서 그 모듈을 한참 만들던 중이었기 때문에 모듈 적용이 거의 안 돼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만든 모듈을 최대한 활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든 모듈들 임포트 하고요. 자, 문제 1번은 제가 파이썬에 샘플 코드를 하나 넣어드렸었죠. 이 샘플 코드를 사용하면은 회귀 분석을 위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면은 변수가 3개가 만들어지고 종속 변수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선형회귀 분석을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를 3단계로 이제 제시한 거고요. 요 내용들 토대로 해서 수업 시간에 썼었던 코드 다시 한번 써보세요가 취지예요. 여기에서는 뭐 변수에 대해서 그 전처리를 하거나 뭐 그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왜냐면은 얘가 데이터를 실행할 때마다 랜덤으로 만들어내기 되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전처리를 뭐 따로 요구하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1번 이제 주어진 데이터셋을 산점도로 시각화하고 특성과 타겟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분석하라. 그런 얘기인데, 그럼 일단 요 데이터셋을 산점도로 시각화해야 되니까 산점도 행렬을 써보자고요. 자, 오리진을 이제 지정하고 DPI는 100 정도로 설정할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표시가 되고요. 자, 히스토그램 말고 커널 밀도 함수를 이제 표시하게끔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다 보니까 대충 정규 분포는 잘 따라요. 그 다음에 여기 종속 변수에 대해서는 전부 선형 관계가 잘 나오고 있고, 여기 보면은 특별히 한쪽으로 쏠렸다기보다 다 가운데 몰려있죠. 아무래도 얘가 사이클런이 만들어주는 데이터다 보니까 데이터 잘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서 최소한 데이터 간의 그 다중공선성 문제 혹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 뭐 그런 거를 확인해 보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컨트롤 Z 눌렀더니 셀이 없어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점도 행렬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상관계수 확인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컬럼별로 이렇게 상관계수 출력하는 기능도 만들어 놨었고요. 그 다음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출력하는 것도 만들어 놨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상관계수 그 결과를 보면은 지금 요 리절트가 true로 나왔다고 하는 게 여기 p-value 값에 의해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 true, false가 섞여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x1부터 x3까지는 독립변수인 거고, 그 다음에 타겟은 종속변수인 거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상관관계가 있어야 돼요. 얘네도 똑같은 거죠, 결국은. 얘네들끼리는 상관관계가 있어야 돼. 그래야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말이 돼요. true, 여기 true. 근데 한편 독립변수들 간에 얘네들 간에 이제 상관관계가 있어버리면 지금 독립변수들 간에는 false로 다 떨어졌죠. 만약에 여기가 true였다면 걔네들이 다중공선성이에요.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는 거는 VIF 값이 겁나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형액기의 가정 중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데이터라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요거를 확인하는 게 그 목적인 예제였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데이터를 학습용과 테스트용을 나누고 선형외계 모델 학습하고 학습된 모델을 써서 예측 수행하고 모델 성능 평가하라. 자, 그러면 일단 데이터를 먼저 나눠야겠죠? 자, 데이터 잘 쪼갰고요. 이걸로 이제 선형외기 플러스 성능평가 빛은 my linear regression x train x test y train x test y test 걸고 K폴드는 굳이 뭐 안 해도 되고요. 지금 차수는 1차 그 다음에 그래프하고 여기서는 리포트를 fails로 걸게요. 리포트를 fails로 걸면은 그 독립변수 보고를 생략하고 그냥 성능평가만 나와요. 회계분석 성능평가. 결정계수 1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설명력 100%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진짜 이상적인 데이터야. 독립변수랑 종속변수가 1도 안 어긋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고 결과 보고를 만약에 따로 쪼개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듈은 그냥 다 한꺼번에 모아서 했지만, 할 수 있게끔 해놨지만, 독립변수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리니어 레그레이션 리포트, 여기다가 fit 주고, X 테스트하고 Y 테스트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독립변수에 대한 결과 보고가 따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쓰던 거는 리포트 페일스를 빼면 그냥 얘가 내부적으로 얘를 호출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코드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한 문제 퉁쳤고요. 자, 1번 문제는 딱 여기까지만 먼저 생각을 하고 제시한 문제예요. 앞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뭐가 있건 간에 일단 지금 보여드린 이 세 가지 단계를 기본 베이스로 삼으시면 돼요. 데이터 분할하기 전에 여기선 최소한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산정도 행렬 출력하는 거 정도까지 했는데 이거 확인하는 거 이외에 각종 전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부분 여기에서 수행해야 되는 단계는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배경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끌어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요거 코드 올라갔으니까 요거는 각자들 체크하시고요. 요거 체크하는 거 사실 저는 한 5분 잡았는데 넉넉 잡고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2시 5분 그때 전후로 다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이따 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당뇨병 환자 데이터라고 해서 제시가 됐었죠. 자, 문제 두 번째고요. 이제 데이터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수치형 변수가 쪼르륵 있고요. 이 당뇨병 관련 데이터셋이 유사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캐글에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보통 캐글에 많이 돌아다니는 당뇨병 관련 데이터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파마 인디안? 그 뭐 특정 인종에 대한 그 당뇨병 관련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셋은 그 데이터셋은 이제 요거고요. 요게 이제 캐글에 돌아다니는 그 당뇨병 관련 데이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셋인데 얘는 종속 변수가 0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분류 분석용인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는 나중에 이제 다른 분석 방법 할 때 보는 거고, 이 데이터셋은 캐글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요. 원래는 사이클런 내장 데이터예요. 사이클런에 이제 내장돼 있는 학습용 데이터인 겁니다. 그래서 변수 자체가 뭐 딱히 뭐 전처리를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되게 심플해요. 나이, 성별, 비만도, 혈압, 그 다음에 혈액검사 수치, 그리고 당뇨병 진행률. 그래서 이 실제로는 6개, 10개, 10가지 지표를 통해서 이 당뇨병 진행률을 예측하는 요거고요. 데이터는 전부 표준화가 적용되어 있으니까 뭐 특별히 표준화 또 할 필요는 없겠죠. 자, 데이터가 이렇게 쪼르르륵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1번이랑 동일하게 그 분석 결과를 만들어 보래요. 사이킷런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특징은요, 특별히 전처리가 없어요. 그냥 기본 세팅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분석에 필요한 코딩 프로세스만 연습하는 용도들이에요. 뭐 이미 표준화까지 다 되어 있는 마당에 이걸로 뭔가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겠죠, 당연히. 자,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속 변수를 상관관계, 요인별 상관관계 확인. 자, 오리진을 걸어주고 DPI는 100 정도 걸어서 쭉 출력을 해보자고요. 자, 일부 약물들 간에 상관관계가 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약물들 갖고 비교를 한 거 보면은 이 약물들 간에 상관관계가 좀 있어요. 이 말인즉슨 어떤 약물과 어떤 약물을 같이 썼을 때 약간 시너지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 과정에서 그 VIF 값 체크해갖고 뭔가 빼야 될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일부 약물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 변수에 대한 VIF 값이 높게 나타날 것임을 시사한다. 자, 이렇게 이제 염두를 해두고 이제 진행을 하자고요. 자, 데이터 분할합시다.
X 트레인, 그 다음에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는 my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오리진 걸고 종속 변수 이름 타겟.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는 0.2 정도 줄게요. 데이터가 워낙 많지 않으니까 훈련 데이터 비중을 좀 더 줬어요. 자,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학습 돌려보죠. 자, 전체 변수를 대상으로 수행해 볼게요. my linear regression. 자, x 트레인, y 트레인, x 테스트, y 테스트. DPI는 100 정도 주고, 여기서는 그거 끕시다. 그래프 끌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S2 약물에 대해서 일단 다중공선성이 제일 세게 발생을 했으니까 일단 S2는 걸러내야겠죠? 다른 지표들 간에는 뭐 특별히 다중공소성이 많이 높게 나오진 않네요. 유의확률은 다중공소성 제거하는 과정에서 값이 또 바뀔 여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VIF 값이 가장 높은 S2 약물을 제거하고 다시 해보자고요. 자, 이그노얼은 S2라고 잡고 엑스트레인2는 엑스트레인.드롭 이그노어 그 다음에 엑스테스트2는 똑같이 걸어주고 위에 코드 다시 한번 재사용합시다. 여기가 Y 트레인 X 테스트 2 파라미터 순서를 잘못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딱히 그렇게 다중공사성이 발생하는 애들은 없는데 보면 이제 유의 확률 값이 좀 못 믿을 것들이 좀 있죠. 이미 요 단계에서 유의하지 않은 예측 변인, 그 다음에 유의미한 예측 변인 이렇게 나오니까 모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인만 찾는 거라면 여기서 마무리해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유의 확률에 의해서 H도 빼고 다시 돌려볼게요. 유의 수준이 높은 값을 순서대로 제거하면서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S2 제거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AG. 확실히 요즘은 당뇨가 나이에 따라 오진 않죠. 그 다음이 S4네요. 자, 그 다음 높은 애는 S6.
그 다음은 S1, 그 다음에 BP, BP가 아니라 그 다음 성별이죠. 그 다음 S3, 다 빠져. 그 다음 BP. 자, 이렇게 두 개가 남긴 했는데 이렇게 점점 빼가면서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다 싶으면 저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산점도행렬을 안 그렸는데 산점도행렬을 그렸을 때 일부 변수가 이차항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까 산점도행렬을 안 그리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여기서 산점도행렬도 고민 한번 적용을 해서 이게 다항회기로 갈 만한 주제인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산점도행렬은 매번 좀 느려서 잘 안 그리게 돼요. 자, 확실히 얘네는 빠지는 게 맞고. 네, 지금 여기 보니까 데이터가 전부 표준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지나갔는데 여기 보니까 그쵸, 당연하지. 성별값 같은 경우에 성별값 같은 경우에 지금 표준화가 돼 있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성별은 보니까 당연히 명목형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다시 한번 원본을 봅시다. 네. 성별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보면은 이제 얘는 아마 원래 값이 1이었을 거고 얘는 0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표준화가 돼 있다라고 해도 이걸 오히려 역으로 되돌려 버리는 게 맞을 겁니다. 값이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전 처리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성별은. 자, 오리진의 성별은 점 맵. 그다음에 값이 또 뭐뭐가 있는지를 좀 볼게요. 값이 딱 두 종류 있네요.
요 값은 0. 이게 문자열로 해서 이렇구나. 자, 데이터를 지금 망가뜨려 갖고 읽어오는 것부터 다시. 자, 지금 여기 맵 함수로 돌리려고 하는데 값이 지금 숫자여 갖고 맵 함수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쓸게요. 네, 일단 맵 함수를 잘못 건드렸기 때문에 값이 전부 NA인으로 바뀌었어요. 로딩부터 다시 해야 돼요. 자, 로딩 다시 했고, 네, 값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오리진 하나 복사하고 합시다. df는 origin.copy 그리고요. df에 log 자, 위치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이 일단 0보다 큰 애들 여기에 대해서 성별 필드를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성별값이 0보다 큰 것만 가져오거든요. 여기다가 1을 때려 박아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데는 0을 때려 박을게요. 이렇게 해서 성별의 유니크를 다시 봅니다. df의 유니크를 봐야죠. 그러면 1하고 0으로 바뀝니다. 지금 여기서 오리진이 아니라 그럼 df로 다시 해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산점도 그래프 봤을 때 또 명목형으로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쪽 성별. 성별 말고는 또 딱히 명목형으로 들만한 건 없네요. 자, 데이터 분할하고 전체 변수로 다시 돌려보고 그럼 이제부터 성별에 대한 VIF 값은 크게 그렇게 고려 안 하는 거예요. 자, 일단 S1 빼고 성별 하나 바뀌니까 여기 VIF 값이 다 바뀌었어요. 자, 일단 그럼 S1을 제거해야죠. 자, S1을 제거했더니 다른 약물들 간의 VIF 값은 안정화가 됐어요. 이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유의 확률을 보면서 하나씩 빼갑시다. AG가 제일 높네요. 아까 S1이었고 그 다음 높은 게 S4 그 다음 높은 게 S6네요. 그 다음 높은 게 S2 그 다음 높은 건 성별. 근데 성별은 생각 안 하기로 했고
유의 확률은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 성별, 그 다음에 S3. 마찬가지네요. 그 다음에 BP. 자, 그러면 요거를 보면은 이제 당뇨에 대해서 그 진행률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비만도하고 S5 약물에 대한 그 체크만 알면 된대요. 그래서 이러한 회귀 모형을 얻을 수 있었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그냥 BMI 값 갖다가 비만과 정상, 그리고 BP 값 갖다가 일반, 그 다음에 고혈압 혹은 저혈압, 이렇게 그 통제 요인을 좀 더 파생 변수로 넣고 봤으면은 결과가 좀 더 잘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만하고 정상 중에 비만인 사람이 당뇨 확률 높은 건 당연한 얘기거든. 그리고 고혈압이 당뇨에 영향을, 제가 알기로는 고혈압이라서 당뇨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당뇨 1위 때문에 고혈압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내가 병원에서 하도 많이 들어봐갖고 그 얘기를. 경험담이야. 그래서 제가 혈압 기준이 일반인보다 되게 깐깐하게 들어와요. 혈압약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 맘 같아서는 파생 변수로 이제 명목형을 넣고 싶은데 이 값이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못해요. 원래 무슨 값인지를 알아야 명목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요 데이터셋의 좀 한계점일 것 같아. 근데 대체로 사이클 런에 있는 내장 데이터들이 어떤 그 유의미한 결과를 뽑기보다는 사이클 런을 활용하는 그 코딩 프로세스를 익히는 데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예제는 지금 요것만으로 해도 충분히 본인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다음 문제 풀이 넘어갈게요. 세 번째 문제는 사실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확실히 캐글 데이터고요. 자, 뉴욕 맨하튼 이제 주택 임대료 예측 모형이에요. 데이터를 가져와 봅시다. 오리진은 나이 리드 엑셀. 자, 그럼 이제 데이터들이 쭉 나오죠. 여기서 베드룸스, 침실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베스룸스, 화장실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민투 서브웨이, 지하철역과의 거리, 요거는 집 사이즈 평수가 비슷한 개념일 것 같고, 플로어, 그 다음에 이거는 지어진 연수, 높이, 이건 뭐지? 그 다음에 뒷부분에 해즈로 들어가는 거는 다 명목형이에요. 뭐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 네이버루드. 그 다음에 마지막 파라미터는 값이 다 똑같아서 얘는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즈로 들어가는 애들은 다 명목형이니까 카테고리 타입으로 설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저 개인적으로 되게 판단이 잘 안 서는 부분인데, 침실 개수랑 화장실 개수를 명목형으로 둬야 될지 연속형으로 둬야 될지,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이 계속 매번 잘 안 서더라고요. 근데 요 데이터를 만든 취지 자체가 해즈가 붙어 있으면 명목형인 것 같아요. 필드 이름 보니까. 일단은 연속형으로 놓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렌트가 종속 변수고요. 실제로 지금 맨하튼 주택 임대료는 한 달에 730만 원 정도 한대요. 지금 갈 때까지, 작년 기사 기준으로 갈 때까지 갔다라고,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비싸다 그러더라고. 자, 해즈가 붙은 애들은 명목형으로 잡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해즈가 붙은 애들만 변수 이름을 따로 취해보죠. 자, 명목형 변수를 이름을 따로 설정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네, 카테고리 정보들 이렇게 쪼르륵 표시가 되죠. 이제 나머지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서만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요. 침실이나 화장실 개수 같은 거 보면은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최대 5개까지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명목형으로 딱히 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것도 명목형 가야겠다. 높이도. 자, 이게 높이라는 얘기가 수수료 없다는 얘기 맞죠? 뭔지 몰라도 주택 임대하는데 수수료 있고 없고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저 부동산 소개비가 있고 없고 뭐 그런 의미. 그러니까 높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수수료 없음이란 뜻이래요. 값이 0하고 1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명목형으로 놓고 진행을 하죠. 자, 그럼 나머지 변수들을 일단 그 회귀 분석 변수 대상이라고 보고 나머지 변수들에 대한 관계부터 좀 보죠. 자, 산점도 행렬부터 봅시다. DPI 100으로 써야 되는데.
그냥 하죠. 기왕 실행한 거. 자, 여기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좀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거는 방 개수랑 이제 화장실 개수 때문에 그런 거고, 얘네들 비교하면 되는데, 종속 변수가 렌트였죠? 네, 여기 맨 위가 종속 변수네요. 산형. 다항 회기로 넘어갈 만한 건수는 안 보여요. 네, 지금 여기 사이즈에 관련된 거. 요게, 첫 번째 렌트구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정확한 수치는 봐야겠지만 특별히 VIF 값이 높을 것처럼 보이지는 않네요. 돌려봐야겠죠. 자, 지금 이렇게 변수가 0하고 1밖에 없는 경우는 0하고 1밖에 없는 경우는 굳이 더미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자체 더미 변수를 만든다는 거의 목적 자체가 어떤 명목형 변수 x라는 게 있을 때 이 x 값의 종류가 0, 1, 2, 0, 1, 2, 0, 1, 2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x0, x1, x2 이렇게 쪼개서 x가 0인 부분은 true, 그렇지 않은 경우는 0, true, false, true, false. x가 1인 데이터 false, tru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x가 2인 데이터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true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바꾸는 걸 더미 변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통 첫 번째 항목을 같이 날려버린다고요. 첫 번째 항목을 날린다고요. 더미 변수를 만들 때. 왜냐? x1이 0이고 x2가 0이면 당연히 x0가 1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날린다고요. 그래서 명목형 변수의 값의 종류가 3가지 이상이면은 더미 변수할 필요가 있는데 애당초 0하고 1밖에 없는 경우는 더미 변수를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어.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카테고리 변수가 0하고 1밖에 없을 경우는 더미화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선형에게 모형을 구현해 봅시다. 자, 일단은 전체 변수에 대해 변수를 분할부터 해야죠. 이제 슬슬 코딩했던 거 좀 귀찮으니까 앞에 거 복사해 올게요. 자, 여기서는 오리진에 대해서 하면 되고 종속 변수 이름은 렌트였죠. 자, 데이터 분리됐고요. 자, 늘 그렇듯 전체 변수로 구현해 보자고요. 이것도 코드 대충 복사해 올게요.
데이터 중에 지금 문자열 데이터가 있네요. 버려야 될 데이터가 좀 있었는데 그걸 안 버렸어요. 자, 원래 데이터 다시 보면은 봤을 때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죠. 여기 끝에 요 데이터. 요거를 제가 아까 확인을 했는데 처리하는 걸 누락했네요. 자, 문자 데이터니까 얘네도 지금 명목형으로 바꿔야겠죠? 자, 명목형 데이터로 바꿨더니 네이버로드 같은 경우는 값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지금 이거. 그 다음에 맨하탄이라, 요 마지막 항목 같은 건 값의 종류가 한 종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그 마지막 변수인 의 경우 값의 종류가 한 종류뿐이므로 분석 모형에 적합하지 않아요. 뺄 거고, 그 다음에 이 네이버로드의 경우는 값의 종류가 과하게 많아요. 네, 이를 더미 변수화 시키면 상당히 많은 필드가 생성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고민을 좀 해야 돼. 이거를 넣고 할 거냐, 빼고 할 거냐. 그냥 프리코드 패턴대로만 간다라고 하면은 얘를 일단 다 때려박아 보고 그냥 넣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넣고 한 거랑 빼고 한 거를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 이거 빼고 해도 별 차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좀 들어가 줘야겠네요. 자, 불필요한 요인을 제거할게요. df는 origin.drop 아까 나왔었던 마지막 변수 이름 요거였죠. 얘는 제거를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로드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제거할게요. 분석 모형 완성 후 네이버로드 변수를 추가한 경우와 비교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데이터 분할을 df2를 가지고 해보자고요. 이제 분석 모형 돌리면 자, VIF 값이 전체적으로 잘 나오는데 사이즈, 즉 평수, 얘가 VIF가 제일 높아요. 그래 보이는 게 방수가 많으면 당연히 평수 크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일단 얘를 제거해야겠네요. 자, 여기서 바로 코드 만들면서 할게요. size sqrt xtrain2는 xtrain.draw ignore 축 잡아주고 x테스트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거 지워서 다시 돌려봅시다. 그냥 코드 블록 하나에서 계속 재사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스룸스 화장실 개수는 이것도 VIF 값이 높대요. 이것도 이해가 가는 게 보통 방이 많으면 화장실도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IF 값이 높은 건 딱히 없네요. 이제 유의 수준이 높은 거 순서대로 걸러낼 건데 제일 높은 거는 마당 여부가 제일 높네요. 지금 잠깐 검색해봤더니 맨하탄 자체가 그 지역이 좁아서 그 마당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비슷비슷하대요, 사이즈가. 마당 여부. 그 다음에 짐. 땅값 비싼 동네에 짐까지 포함한 집이면은 말이 안 되지. 자, 그 다음은 루프백. 앞마당도 없는데 루프백까지 있겠어. 도어맨이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 문 열어주는 사람인가? 이건 좀 현실성이 없는데? 아, 관리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디시워셔. 아, 식세기. 엘리베이터. 이 동네 대체로 단독주택 아닌가? 그 다음, 의외로 민투 서브웨이가 나오네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얘네 동네는 역세권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자, 다 나왔어요. 이렇게 4개. 이게 조금 개념이 다른 게 우리는 역세권이라 그러면 교통이 좋다잖아. 얘네 나라는 역세권이라 그러면 슬럼이란 개념이야. 범죄율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아해. 실제로 다른 논문을 봐도 그렇게 나와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의한 변수를 찾아냈습니다. 이걸로 그러면은 모형이 나왔고 여기에 그럼 방이 몇 개냐, 그 다음에 플로어, 그 다음에 몇 년 됐냐, 그리고 중개수수료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때려보면은 예상 임대료를 예측할 수 있다. 얘가 설명력이 근데 겁나 작네요.
보통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서 아마 이것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RESD. 파라미터 이름이 뭐였지? RESID 테스트 폴 트루. 자, 잔차 분석까지 때렸을 때 의외로 선형성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정규성. 이걸 정규성이 잘 맞는다고 봐야 되나? 어차피 시각하니까 이게 정규성 맞다고 우기면 할 말은 없어. 근데 MSE 값으로 봐서는 정규성이 안 맞죠? 등분산성도 안 맞고 독립성은 맞네. 이 네 가지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귀 분석은 처음부터 다시야, 원래는. 진짜 엄밀하게 진짜 원칙대로만 따지면은 이 마지막에 잔차 분석해갖고 이게 아니면 다 리셋해버리고 데이터 수집부터 다시 해야 돼. 그게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잔차 분석까지는 그렇게 까칠하게 잘 제시를 안 해요. 이거를 들이밀기 시작하면은 진짜 논문 쓰는데 보통 왜 4, 5년씩 걸린다고 하는지 진짜 알거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회계 분석을 이제 활용해서 작성된 논문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잔차 분석 얘기까지 서술하고 있는 논문들 진짜 드물 거예요. 자, 결정 개수가 좀 많이 낮은 거는 좀 의외긴 한데, 일단 요 예제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만 잠깐 좀 같이 보실래요? 아까 그 마지막에 아파트 그 맨하탄 집값 예측했던 거 R2 값이 좀 되게 낮게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사실 귀찮아서 안 했던 건데 그냥 그렇게 결과를 제시하기에는 좀 무책임한 것 같아서 2차항을 만들었어요. 일단은 이제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빼기로 했었던 독립변수 빼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검증 데이터 분할해서 일단 다 때려봤고 맨날 우리 하던 것처럼 하나씩 변수값 제거해 가면서 결과를 계속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게 노가다가 심해갖고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어쨌건 했을 때 VIF 값 확인했고요. 유의확률 다 좋은 것만 남아서 결정계수 아까 43%에서 73%로 뛰었습니다. 선형회귀하고 다항회귀는 선형회귀 했을 때 설명력이 좀 낮은 것 같으면 좀 높이기 위해서 설명력을 높이려면 변수를 더 때려 박아야 돼. 근데 그 변수를 때려 박는 방법 중에 가장 만만한 게 2차항을 넣는 거라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하는 과정에서 이거 변수 하나씩 걷어내는 게 좀 많이 노가다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는 뭐 불보듯 뻔한 얘기고, 그리고 슬쩍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이 내용을 진규님이 질문을 해갖고 살짝 틀려서 다시 넣었어요. 요 코드까지 업데이트 됐으니까 이것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진짜 끝.